선을 그리려면 선의 패턴을 갖다 불러와야 되거든요. 선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 근데 다 불러오면 그만큼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선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필요한 선만 갖고 오는 게 뭐냐면 라인 타입이라고 합니다. 라인 타입. 선의 종류를 로드시켜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로는 라인 타입 이렇게 쳐도 되고요. 단축키는 LT만 이렇게 쳐도 돼요. LT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선 종류 관리자라는 게 뜨죠.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선이 실선만 보여요. 바이 레이어 있고 바이 블럭 있고 컨티뉴어스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바이 레이어는 선의 모양이 레이어를 따라간다는 뜻이고 블럭은 블럭을 따라간다는데 이건 아직 안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배우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기본은 실선만 컨티뉴어스 기본값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종류의 선을 쓰려고 하면 여기서 노드를 눌러줘요. 노드를 눌러주면 선 종류 또는 다시 노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acad.is.lin이라는 파일이 불러오면서 여기에 들어있는 선들이 쭉 보입니다. 내가 이제 그 중심선을 쓰기 위해서 중심선은 센터가 있고 센터 2가 있는데 센터 2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센터 2를 선택하고 확인 이렇게 누르면 센터 2선이 이게 노드가 된 거예요. 내가 쓰기 위해서 불러온 거지.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한번 불러오면 이제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걸 또 노드 해보겠습니다. 노드 해가지고 이번에는 첫 번째 거, 대시선. 이제 점선이죠. 점선. 대시선을 첫 번째 거, ISO 대시선을 불러서 확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현재 상태는 바일 레이어이지만, 현재 선 종류가 바일 레이어이지만, 내가 센터 2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센터 2다 놓고 더블 클릭하면은 현재 선 종류가 센터 2로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뀌었죠? 바뀐 상태에서 확인 누르고 라인 해가지고 선을 그려보자고요. 선의 길이는 한 200으로 하겠습니다. 200. 자, 200이라는 선을 그렸어요. 지금 선이 어떤 선이 그려졌어? 1.3 선이 그려졌죠? 또 다시 선을 다른 선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LT 이렇게 치고 이번에는 대시선을 점선 우리가 말하는 점선 대시선을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하면은 선이 그걸 바뀌어지고 확인한 다음에 라인 해서 이번에도 그 밑에다가 200이라는 선을 길이가 200 되는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금방 노드한 선을 가지고 그려봤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LT라고 쳐서 선을 선택해도 되지만 특성을 눌러보면 선이 지금 노드된 게 보이죠? 특성, 리본 메뉴에서 내가 센터 2를 하겠다. 그러면 센터 2를 선택을 한 다음에 라인 해가지고 선을 그리면 이제 센터 선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해도 돼요. LT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특성에 가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선을 바꿀 때는 요 특성에 가서 이렇게 노드된 선을 찾아가지고 선택해도 돼요. 다시 한번 한다면 요 대시선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딱 선택을 하고 라인 해가지고 선을 그리면 이제 대시선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선의 패턴에 따라서 이게 듬성듬성하게 보이게 될 수도 있고 조밀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 시선 파선이 굉장히 조밀하게 파선을 그리면 뭐처럼 보일까? 실선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실선인지 파선인지 모르잖아. 또 그 다음에 너무 듬성듬성하면 이게 선인지 아니지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 선의 종류 패턴에 따라서 축척에 따라서 가장 보기 좋게 이걸 바꿔줘야 돼.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선 종류 축척 LT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LT 스케일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명령어는 LT 스케일 이렇게 쳐도 되고요. 단축키는 LTS 이렇게 쳐도 돼요. 자, LTS 칩니다. LTS 치면 명령어 라인에 새 선 종류 축적 비율 입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 이상이 되면 이것이 패턴이 이제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1 이하면 이게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걸 갖다가 2하고 엔터 쳐보겠습니다. 2하고 엔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이 굉장히 듬성듬성 이렇게 그려지지?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LTS 이렇게 친 다음에
이걸 갖다 0.5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0.5 하면 어떻게 돼요? 0.5 하면은 굉장히 조밀해졌죠. 그래서 이 선의 패턴에 따라 축척에 따라서 선의 패턴의 축척을 조정을 해서 가장 적당한 값으로 맞춰야 되죠. 근데 LTS로 그 선 종류 축척을 제어를 하게 되면 화면에 있는 모든 선이 같이 조정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지. 이것은 좀 조밀하게 하고 싶고 이것은 좀 듬성하게 하고 싶고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특성창을 불러오면 돼요. 특성창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 1입니다. 예, 컨트롤 숫자 1을 누르면 이와 같이 특성창이 불러와져요. 불러오진 상태에서 내가 어떤 객체를 딱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객체의 내가 선을 선택했어요. 지금 1.3선을 선택했어요. 선택을 했으면 특성창에 그 정보가 딱 보입니다. 이게 정보가 보여. 현재 어떻게 돼요? 선 종류가 센터 2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밑에 보면 선 종류 축척이 있는데 기본 현재 1로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3으로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어떻게 돼요? 3으로 딱 치면 내가 선택한 것만 어떻게 돼요? 확대가 됐죠. 다른 건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LTS로 하게 되면 전체가 같이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특성 창에서 조정하면 그것만 그 객체만 조정이 돼요.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파선 대시선을 좀 확대를 해보고 싶다. 이놈이 너무 조밀해가지고 뭐 실선처럼 보인다. 요거만 다른 건 그냥 놔두고 그러면 여기서 2하고 엔터 2배로 확대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확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은 필요할 때 노드를 시키고 그 다음에 특성에서 선택해서 쓰고 뭐 LT라고 쳐도 돼요. 거기서 선택하고 바꿔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축척을 조정할 때는 LTS라고 치면 되고 하나하나 개별로 축척을 조정하고 싶으면 특성 창에서 객체를 선택해가지고 조정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축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축척. 자, 알리시 해가지고 가로가 100, 세로가 100 되는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너무 커. 그러면 이걸 축척해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령어는 스케일, SCAL 이렇게 쳐도 되고요. 단축키는 SC만 이렇게 쳐도 돼요. 그리고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객체를 선택해요. 그리고 엔터를 친 다음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축척할 거냐. 객체에 따라 다르겠지. 근데 나는 좌측 하단을 기준으로 하겠다 하고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보다 크면은 이게 커지고요. 1보다 작으면 축소가 됩니다. 나는 50%만 줄이고 싶어. 그러면 0.5 이렇게 치면 50%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실제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길이 측정하는 것은 디스트입니다. DIST에서 DI만 치고 두 점을 찍어보면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얼마 나왔어? 50이 딱 나왔죠?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게요. SC 이렇게 친 다음에 객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기준점 선택하고 1보다 크면 확대가 되는데 뭐 한 2배로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2배로 확대가 되는 거지.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객체를 확대 축소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배는 모르는데 내가 원하는 크기로 딱 맞추고 싶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을 이렇게 쭉 그리다가 중간에 심벌을 집어넣어야 돼. 근데 이 거리를 몰라. 그리고 이 심벌이 있는데 이 심벌이 얼마큼 커야지 여기에 딱 들어갈지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배율로 하는 게 아니라 참조로 그 크기를 조정해 줘야 돼요. 참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선을 이렇게 한번 준비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 거리를 적당히 잘랐기 때문에 거리 안을 몰라. 모르는데 지금 이 정사각형을 이 사이에다가 딱 맞게 딱 끼워 넣으려고 그래. 지금 이 크기도 모르고 이 사이도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돼요? 이걸 건들지 말고 이 객체를 이 사이에다가 중간에다가 딱 끼워 넣으려고 그래요. 지금 크기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축척으로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맞춰야 되잖아. 자, 무브를 써서 이놈을 이렇게 해가지고 선의 중심점에 선에다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는데 지금 여기 사이가 좀 떨어졌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거 딱 맞춰서 이 크기를 딱 맞춰서 집어넣으려고 그래. 이 배열을 조정을 하려고 그래. 지금 목적이 거기에 있어. 여기가 이 객체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지금 조금 이만큼을 키워가지고 여기다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이름을 조정을 해야 되니까 축척을 써야 되죠. 그래서 SC 이렇게 칩니다. SC 한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엔터를 쳐요. 기준점은 이 선의 끝점이 좋아요. 이 객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선의 끝점을 기준점으로 합니다. 기준점을 하고 이렇게 마우스로 하면 이게 조정이 되잖아. 그렇죠? 조정이 되는데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뭘 참조로 해서 이걸 축적을 해야 되냐면 옵션에 보면 뭐가 있냐면 참조라는 게 있지. 참조를 사용을 해서 축적을 하려면 여기서 R을 치는 거예요. R하고 엔터. R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가 객체 크기를 먼저 측정을 해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까지 객체를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딱 세 점만 찍으면 되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이가 이만큼 떨어지고 객체는 조그만하지요. 응? 근데 이놈을 여기에 딱 맞춰서 확대하려고 그래. 알았죠? 근데 지금 이 사각형의 크기도 몰라. 이 거리도 몰라. 단지 뭐만 알아? 지금 여기서 이 거리, 이 떨어져 있는 것만 알잖아. 그렇죠? 요 상태에서 요 객체를 확대해서 딱 맞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참조 옵션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SC 이렇게 칩니다. SC 친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엔터 치고 기준점 하면은 이 선의 끝점이 기준점이 좋습니다. 딱 클릭한 다음에 배열 지정을 하고 나올 때 참조를 쳐야 돼요. R하고 엔터 한 다음에 딱 세 점이에요. 자, 첫 번째 점, 여기가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점. 그러면 딱 되는 거예요. 이 축척 배운 거 하고 그동안 배운 것들 있죠. 그동안 배운 걸 이용해 가지고 요 과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00mm예요. 100mm. 100mm인데 이 원의 반지름은 몰라. 근데 이 원을 여기다가 딱 이렇게 집어내야 돼. 다 접하게 그려야 돼. 반지름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냥 똑같은 원이니까 C 치고 원을 그냥 크기를 한 10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지름은 10으로. 원을 하나 10으로 그랬어요. 이 삼각형 보면은 밑에가 이렇게 3개가 있고 그다음에 2개, 1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놈을 이제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를 하는데 이제 그 기준점은 이제 4분점으로 해가지고 9시 방향으로 잡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3개를 딱 이렇게 일단 3개를 그렸어요. 그렸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이놈을 쌓아 올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C 치고 T 치고 이제 반지름이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10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C 치고 T 치고 두 점을 접하고 반지름이 10인 원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C 치고 T 치고 두 점이 반지름이고 10이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3개, 2개, 1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접하는 선을 그리는 거예요. 접하는 선을. 우리가 접하는 선을 그릴 때는 어떻게 돼요? 지연된 접점으로 객체 스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라인 해가지고 라인에서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키 접점에서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댈 때 지연된 접점 이렇게 나와야 돼. 지연된 접점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키 여기서 접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연된 접점이 딱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접선을 그려야죠. 왜 그러냐면 원이 선하고 접하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3개를 하는 거예요. 접점으로. 그 다음에 접점.
자, 이게 접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선이 연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이 연장됩니다. 연장을 하려면 이제 선을 연장해서 뭐 트림으로 잘라도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필렛에 이제 못 깎이죠. 필렛의 숨은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편합니다. F 치고 이것을 연속으로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옵션에 보면 뭐 하나씩 하도 되지만 연속으로 하고 싶으면 다중 M이라고 치면 돼요. M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Shift를 누르면서 두 개의 객체를 선택하면 이게 딱 달라붙어요. 이렇게 연장이 돼서 선이 이렇게 이제 일단 그렸습니다. 모양은 만들어졌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한 변의 길이를 100으로 맞춰놨으니까 요 한 변의 길이를 현재 길이는 모르잖아. 지금 얼마인지. 그렇죠? 모르는데 일단은 이것을 축척을 이용해서 100으로 맞추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SC 이렇게 친 다음에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준점은 좌측 하단을 기준점으로 잡아요. 그러면 여기서 참조라는 걸 써야죠. 참조. R하고 엔터. R하고 엔터 한 다음에 세 점을 찍으라 했잖아. 한 점, 두 점, 세 번째 점은 뭐냐면 길이가 100이야. 그러니까 골뱅이 100,0 이렇게 하면 이게 한 변의 길이가 100되는 객체가 된 거죠.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거리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DI 치고 두 점을 이렇게 찍어 볼게요. 얼마 나와? 100이 딱 나오죠? 100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각형이기 때문에 폴리곤으로 일단 다각형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오각형 해가지고 이물점 그냥 클릭하고 그 다음에 내접이고 반지름은 그냥 뭐 대충 50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오각형을 그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원을 이렇게 접하는 원을 그리기가 굉장히 힘들어. 왜냐면 원의 반지름을 모르고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원을 여기다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구석점에 원이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봐봐요. 예를 든다면 여기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중간점 있잖아요. 선의 중간점. 이 원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점에서부터 요 중간점까지의 값을 갖는 원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원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것은 필요가 없어졌어. 지워버리는 거야. 지워버리고 이제 원은 뭐냐면 세 점을 접하는 원을 여기서 접선 해가지고 안쪽을 하나를 이제 그려야지.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선을 아까처럼 그리면 되지. 접하는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접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접하는 선을 그린 다음에 이제 연장해야 되죠. 아까 필렛 명령 써가지고 똑같이. 자, F 치고 연속으로 하고 싶으면 M이라고 치면 돼요. M 친 다음에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제 선이 딱 만나서 연결이 돼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원이 또 있네요. 원이 있기 때문에 세 점을 접하는 원을 이건 그려야 되지. 방법 없죠. 이것은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갖다 축척 명령 써서 한 변의 길이를 100으로 맞추면 되죠. 그래서 SC 이렇게 치고 요 객체를 다 선택하고 엔터 치고 기준점은 좌측 하단을 기준점 잡고 그 다음에 R하고 엔터. 그리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게 길이가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뱅이 100,0 이렇게. 그러면 한 변의 길이 100인 도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거리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DI 치고 두 점을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100이 딱 나왔죠? 100이 딱 나왔어요. 100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축척을 이용해서 축척의 참조 명령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더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객체가 있으면 객체를 이제 정렬을 이게 지금 반듯하게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기 도면을 그리려면 심볼을 갖다가 수평으로 놓아야 될 때도 있고 수직으로 놓아야 될 때도 있고 뭐 좀 기울게 놓을 때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선을 하나 그리는데 선의 길이가 각도는 그냥 뭐 임의로 하고요. 길이를 120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 길이가 120이야. 요 길이가 120이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몰라. 각도는 모르는데 지금 목적이 어디 있냐면 이 객체 있잖아요. 이 객체를 여기에 딱 맞춰서 정렬을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도를 모르는데 이 각도를 모르는데 이놈을 여기에 딱 맞춰서 하려고 그래. 지금 한 변의 길이 100인데 이건 한 변의 길이가 120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객체를 120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여기에 딱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 요 길이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2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축척을 하면서 정렬까지 맞추는, 각도까지 맞추는 거예요. 이 각도를 알면 노테이트를 하면 돼요. 각도를 알면. 근데 각도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놈을 정렬 명령을 쓰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명령어는 얼라인이라고 하고 단축키는 AL이라고 치면 돼요. AL. 그래서 AL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정렬할 객체를 선택을 해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근원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원래 객체의 첫 번째 점, 근원점, 이게 이제 근원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상점이 여기다 갖다 놓겠다. 그러니까 요 근원점을 여기다 갖다 놓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점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겠다. 그리고 여기서 엔터 치는데 똑같이 축적을 적용하고 싶으면 여기서 그냥 엔터를 치면 그대로 이제 1대1로 그냥 그대로 가져가게 되고 여기서 Y를 치면 그 대상점의 크기에 맞춰서 야가 자동으로 축적돼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Y하고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그 선에 맞춰서 딱 정렬이 됩니다. 알면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지 이것도. 그렇지? 그래서 자동으로 이게 그 길이에 맞춰서 대상의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축척이 되면서 정렬이 됩니다. 그 객체하고 딱 맞춰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진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래.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 캐드에다가.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실제 크기하고 이거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런데 내가 사진 찍은 것을 똑같은 크기로 저 실제 크기 있죠. 실제 크기 말해서 저기가 5m다 그러면 5m 길이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정확하게 맞춰서. 그러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책에 예를 들어서 태양전지 모듈을 예를 들고 있는데 태양전지 모듈이 한 변의 길이가 808mm야. 808mm인데 이놈을 사진을 찍어서 808mm로 딱 맞춰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태양전지 모듈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책 있잖아, 책. 요 책. 요 표지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이게 크기가 지금 A4이기 때문에 여기가 297이고 210이에요.
그래서 이놈을 사진을 찍어서 이 표지를 사진을 찍어서 이 책의 표지를 정확하게 1대1로 여기다가 297에 210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놈을 일단 사진을 찍어야죠. 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찍은 다음에 어플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딱 잘라야지. 그렇지? 딱 자릅니다. 잘라요. 이렇게 지금 그림 명령을 했는데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을 수평을 맞춘 다음에 어플에서 이놈을 딱 잘라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그림 파일이에요. JPG 파일이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일단 캐드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뭐 카톡으로 보내든 아니면 이놈을 메일로 보내서 컴퓨터에서 받아가지고 일단은 탐색기다 어디다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준비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드에다가 어떤 그림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이제 부착이라고 그래. 부착. 그래서 이미지를 부착하면 이미지 부착. 그 다음에 DWG도 부착할 수 있고, 뭐 PW도 집어넣을 수 있고, 캐드에다가 여러 가지 형태의 파일들을 이렇게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기 때문에 IMAG 이미지라고 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참조 명령이 XREF거든요. XREF 쳐도 돼요. 이미지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부 참조 대화창이 뜹니다. 그러면 왼쪽 상단에 보면 그 파일을 살짝 갖다 놓으면 DWG 부착이 되어 있는데 DWG가 아니잖아. 지금 이미지 파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삼각형 단추를 누르면 DWG 부착, 이미지 부착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PDF도 부착되고 여기서 이미지 부착, 이미지 부착, 파일 선택, 그 다음에 여기서 90도를 돌려야죠. 90도 돌리고 화면상에 내가 지정하겠다 임의로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갔죠? 쉽게 말하면 부착이 된 거죠. 부착. 이제 원래 세로로 되어 있는 걸 내가 90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맞춰놨어요. 지금 여기가 297이고 여기가 210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를 297로 딱 맞추면 돼요. 290. 그러면 뭐냐? 스케일 명령 쓰면 됩니다. 이것도 스케일 명령이 돼요. 자, SC 딱 친 다음에 이 그림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림을 선택한 다음에 기준점은 좌측 하단으로 잡아주고요. 잡아주고 참조 R하고 엔터. 그리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골뱅이 297,0 지금 밑에가 297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치면 이렇게 1대1로 297에 212에 이미지가 딱 맞게 정확하게 이렇게 부착이 된 거예요.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DI 딱 치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딱 찍었을 때 297을 딱 나오지. 그렇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은 것을 이미지 부착으로 캐드에다 집어넣고 1대1 크기로 딱 맞춰서 삽입을 한 경우입니다.